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상 보면서 서로 또 즐거운 얘기 나누자고요. 돈 버는 얘기 즐겁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주택책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한다면은 수익은 어느 정도 날지, 낙찰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낙찰 받는 게 맞을지, 사람은 많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달이면은 거의 한 15일 정도는 법원에 나가서 받도 못 받던 막 계속 덤벼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더 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안 된 얘기는 해드려봐야 여러분들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된 얘기 할게요. 오늘 입찰 됐던 물건 하나, 2019 타경 16286 사건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여기 용현동이라는 곳이요.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즘 인천 쪽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예전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세상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낙후되어 있어. 어느 분이 나란 일을 하실런지 아니면 지자체장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개발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용영동 가보니까 요즘은 갈 때마다 바뀌어요. 굉장히 길도 잘 닦아놓고 재개발 재건축들 많이 해놓고 이러니까 아파트 번쩍번쩍 올라가고, 한두 달 만에 가보면은요 길을 못 찾겠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발전되니까 이제는 인천도 살만한 지역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용현동에도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대림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11층입니다. 11층. 그러니까 전체가 13층인데 11층이면은 노열층에 들어가겠죠? 노열층입니다. 그래서 벽도 좀 잘 들고, 남향으로 잘 되어 있고, 동간거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아파트였고요. 25.688평이니까 54.92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85제곱미터 이하급이 국민주택인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더 좀 건드려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양도세가 너무 과하니까, 징벌적 과세다 보니까 단기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크게 못 갖고 가시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을 이제 많이 설립을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토지 이렇게만 취득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토지 말고 건물을 같이 취득했을 때 국민주택급 이상이 되면은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부가세라는 부분을 양도할 때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부가세를 이렇게 받아서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고 집을 살 사람은 없겠죠. 법인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국민주택급 이하급을 사셔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꼭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금액은 2억 3,7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33평형 아파트가 2억 3,700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사실. 저렴한데, 그래도 편의시설이나 위치,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 다 괜찮아요. 살만한 동네예요. 그리고 이 물건이 30% 저감된 금액으로서 1억 6,590만 원까지 저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저감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저감되어 있죠. 6천만 원 정도가 저감된 상태에서 이제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쓴 분께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그런 어떤 호칭으로서 불려지면서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입찰에 응해서 저는 이제 2억 1,411만 원, 트레이드마크 111은 제가 항상 뒤에 달고 다니는 거니까 법원에서 111 나오면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명 들어와갖고서는 1억 1,4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인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매매할 게 동네에 없고, 또 여기에 그 전세 물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조금 두었다가 매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한번 갭 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이 물건에 입찰을 받는데, 이 물건이 이제 전세로 가니까 좀 손볼건이 있더라고요. 손볼건이 있었는데 전세 물건으로 전세를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세를 냈는데, 전세가 꽤 괜찮게 받았어요. 그게를 제가 2억 1,411만 원에 받았는데 전세를 2억 1,000만 원에 전세를 놨습니다. 그럼 1억 1,000만 원에 전세를 놓고 낙찰을 2억 1,400만 원에 받았다면은 실투가 한 400만 원 들어간 거죠. 400만 원. 거의 뭐 400만 원이면 거저라고 보시죠. 갭 투자 400만 원 갖고 부동산 갭 투자한다 그러면 좀 우스울 일이지만 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경매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또 지금 인천 지역은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대출 이기니까 본인 돈은 한 4천, 5천 일단 들어가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대출 일으킨 분들은 전부 다 갚아버리고 제가 투자된 돈 중에서 한 400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회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분은 제가 한 6번째 정도, 대여섯 번 정도 저하고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정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향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출렁거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내려가는 그 하향 국면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좀 느리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대단지 아파트라는 곳이 거의 주변에 만약에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면은 거의 대단지 아파트가 먼저 출발을 해서 시세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가 뒤따라오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취득하실 때 좀 대단지 아파트에 치중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